한여진은 서울 강남의 고급 파티 기획사 루미에르의 대표였다. 세련된 외모, 단단한 어조, 빈틈없는 일정 관리. 겉으로 보기엔 완벽했다. 그녀를 모르는 사람은 능력 있고 쿨한 여자라며 감탄했지만 가까이서 지켜본 사람은 알고 있었다. 여진이란 사람은 다치고도 아무렇지 않은 척하는데 익숙해진 여자였다. 오전 10시 17분. 사무실로 걸려온 전화 하나가 그날 하루의 온도를 바꾸어 놓았다. 여진아, 나 민재야. 잘 지내지? 강민재, 그녀의 전 남편. 배신감과 수치심, 그리고 피할 수 없는 과거가 통화 버튼 하나로 되살아났다. 무슨 일이야? 여진은 최대한 감정을 숨겼다. 하지만 심장 박동은 속도를 잃지 않았다. 다름이 아니라 우리 은하 돌잔치 준비하려고. 루미에르가 잘하잖아. 그래서 말인데 아는 사이니까 좀 할인해 줄 수 있지? 순간 여진은 핸드폰을 내려다보았다. 말도 안 되는 농담을 듣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민재의 목소리는 진지했다. 은하, 민재와 정수아 사이에서 태어난 딸. 그녀를 무너뜨렸던 바로 그 정수아는 이제 민재의 아내였고 행복한 가정의 주인공이 되어 있었다. 여진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고요 속에서 그녀의 머릿속은 빠르게 움직였다. 알겠어. 준비해줄게. 정말 고마워. 수아도 좋아할 거야. 역시 여진이 너밖에 없어. 그 말이 끝났을 때 여진은 조용히 통화를 종료했다. 잠시 후 그녀는 책상 서랍을 열어 오래된 서류 하나를 꺼냈다. 그 안에는 이혼 당시 민재가 감춰둔 계좌 명세서, 정수아와의 카카오톡 캡처본, 그리고 자신이 조용히 모아둔 증거들이 있었다. 할인. 그래. 그 값 내가 상상도 못할 만큼 비쌀 거야. 그녀는 처음으로 웃었다. 아주 차가운 웃음이었다. 그날 오후 여진은 루미에르의 핵심 팀원들을 소회의실로 불렀다. 디자인팀, 연출팀, 영상팀, 그리고 마케팅 팀장까지. 우리 다음 주 주말 특급 돌잔치 하나 들어왔어요. 강민재 씨 딸 은하의 첫 생일 파티입니다. 직원들 사이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었다. 강민재와 여진의 관계는 회사 내에선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대표님, 정말 괜찮으세요? 디자이너 유미가 조심스레 물었다. 괜찮아요. 이건 단순한 의뢰일 뿐이에요. 다만 이번 프로젝트는 특별하게 진행하고 싶어요. 영상팀은 다큐멘터리 스타일로 접근해주세요. 아이의 성장 이야기로 시작해서 가족의 소중함을 담는 방향으로. 그런데 중간에 메시지를 하나 추가할 거예요. 마케팅 팀장 선우가 고개를 들었다. 어떤 메시지요? 여진은 눈을 내리깔고 조용히 말했다. 진실이에요. 가려진 진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며칠 뒤 여진은 오래된 연락처를 꺼내어 한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다. 준석 씨, 나 여진이야. 혹시 시간 좀 낼 수 있을까? 유준석. 그녀의 대학 동기이자 지금은 70만 구독자를 가진 다큐멘터리 유튜버. 날카로운 시선과 사람을 꿰뚫는 내레이션으로 유명한 인물이었다. 카페에서 마주 앉은 준석은 변함없는 미소로 여진을 바라봤다. 이렇게 갑자기 연락한 거 보니 단순한 안부는 아니겠네? 여진은 숨을 고르고 입을 열었다. 나 민재의 딸 돌잔치를 준비하게 됐어.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내가 당했던 일들, 그들이 감춘 것들 다 보여주고 싶어. 준석은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내가 사라지던 밤을 기억해. 아무 말도 안 하고 떠났지. 그런데 그 눈빛은 절대 포기한 눈빛이 아니었어. 그는 메뉴판을 덮으며 말했다. 좋아. 같이 하자. 그 진실, 내가 직접 담아줄게. 그날 밤, 여진은 침대에 누워 오랜만에 꿈을 꿨다. 민재와 함께했던 신혼집, 웃고 있던 자신, 그리고 점점 흐려지는 목소리. 그때 넌 왜 나를 떠났니? 그녀는 눈을 떴다. 새벽 3시 26분. 핸드폰에는 수신인이 없는 문자가 와 있었다. 너 아직도 날 잊지 못하는 거야? 웃기지 마. 정수아였다. 여진은 손끝을 움켜쥐었다. 아니,
그건 분노가 아니라 오히려 깨달음에 가까웠다. 이건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다. 이건 정의였다. 정당한 복수였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 스스로를 위해 필요한 일이었다. 루미에르 사무실의 회의실에는 큰 스크린이 걸려 있었다. 유준석이 가져온 촬영 장비와 편집 노트가 테이블 위에 깔려 있었다. 여진은 직원들에게 다시 한번 당부했다. 이번 영상은 단순한 행사 영상이 아니에요. 돌잔치를 위한 축하 영상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 우리가 담아야 할 건 진실입니다. 아이의 인생은 축복받아야 해요. 하지만 그 아이가 살아갈 세상은 진실이 무너진 곳이면 안 돼요. 영상팀은 고개를 끄덕였다. 편집자 수빈은 물었다. 그럼 어떤 구조로 가면 될까요? 감정선이 중요한데. 준석이 앞에 나서며 브리핑을 시작했다. 처음은 따뜻하게 가요. 은하가 태어난 순간, 가족의 사랑, 그리고 부모의 헌신. 여기까지는 모두가 감동할 수 있도록 연출해요. 그런데 그 다음, 분위기를 바꿔요. 이 모든 장면 뒤에는 어떤 진실이 숨겨져 있었는가라는 물음으로 전환합니다. 여진은 테이블 위에 몇 개의 봉투를 올려놓았다. 이 안에는 내가 모아온 자료들이 있어요. 민재가 회사 자금을 어떻게 빼돌렸는지, 정수아가 어떤 방식으로 사람들을 속였는지, 그리고 그녀는 망설이다가 마지막 봉투를 열었다. 그 안에는 산부인과 검사 결과지 한 장이 있었다. 환자명, 한여진 진단, 자연유산 이력, 향후 임신 가능성 낮음. 그 종이는 수년 전 그녀의 결혼 생활을 무너뜨렸던 결정적인 진단서였다. 아이를 갖기 어려운 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날, 민재의 태도는 차갑게 변했다. 정수아는 그 허점을 파고들었다. 젊고 건강한 여자, 그 말 한마디로 여진은 불완전한 아내가 되어버렸다. 준석이 천천히 봉투를 덮으며 말했다. 이건 꼭 넣어야 해. 여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사람들은 내가 왜 이걸 해야만 했는지 이해해야 하니까. 단순히 질투하거나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아니에요. 이건 나를 짓밟았던 그 거짓말들을 끝내는 일이에요. 며칠 후, 여진은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여진 씨, 나 혜숙이에요. 민재 엄마. 백혜숙. 그녀의 전 시어머니. 외위와 체면을 중시하며 여진을 아이 못 낳는 여자로 낙인 찍었던 사람. 들었어요. 우리 은하 돌잔치를 여진 씨가 준비한다면서요? 솔직히 좀 놀랐어요. 그 애미가 부탁했다는 것도 그렇고. 여진은 말없이 기다렸다. 혜숙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부탁이 있어요. 제발 체면 좀 지켜줘요. 무슨 감정이 남았든 간에 애한테까지 상처 주면 안 되잖아요. 여진은 조용히 물었다. 그때 어머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하세요? 무슨 말인지. 여자는 자궁이 전부야. 애 하나 못 낳는 내가 무슨 며느리냐, 그 말 아직도 생생해요. 혜숙은 당황한 듯한 숨소리를 냈다. 그땐 내가 너무 예민해서. 아니에요. 그건 어머님의 진심이었어요. 저는요, 지금도 아이를 보면 가끔 눈물이 나요. 근데 제가 운다고 아무 일도 바뀌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말하려고요. 제가 왜 울었는지, 왜 아팠는지. 여진은 통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다. 가을의 끝자락, 낙엽이 흩날리고 있었다. 그녀는 속으로 다짐했다. 더는 침묵하지 않겠다고. 영상 편집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됐다. 준석은 자료들을 교차 편집하면서 감정선을 극대화하는 구조를 만들어냈다. 첫 장면은 은하의 100일 사진. 이어지는 장면은 부모가 아이를 안고 미소 짓는 홈비디오. 나레이션은 준석의 목소리로 진행됐다. 사랑은 아이를 통해 다시 태어난다. 부모가 된다는 건 거울 앞에 서는 것이다. 그리고 중간 이후 분위기는 바뀐다. 하지만 이 거울 속 진실은 무엇이었을까? 이어지는 장면은 정수아가 헬스장에서 젊은 남성과 다정하게 찍힌 사진, 민재가 회사 계좌를 이중 처리하는 장면, 그리고 여진의 진단서 일부가 흐릿하게 잡힌다. 준석은 영상의 끝을 이렇게 마무리했다. 진실을 감춘 자는 아이에게 무엇을 가르칠 수 있을까?
편집본을 확인하던 마지막 날, 준석은 여진에게 물었다. 이 영상, 은하가 나중에 보게 되면 어떻게 될까? 혹시 상처받지는 않을까? 여진은 잠시 말이 없었다. 하지만 이내 천천히 말했다. 나도 그게 가장 걱정이야. 하지만 나는 은하에게 거짓된 세상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 나는 단 한 번도 그 아이를 미워한 적 없어. 미운 건 진실을 가린 어른들이지. 준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컴퓨터를 닫았다. 그럼 준비 완료야. 이제 남은 건 보여주는 것뿐이지. 영상 시사회를 마친 루미에르 팀은 모두 긴장에 휩싸였다. 여진은 전날 밤 늦게까지 식순과 동선을 확인하고 영상 송출 체크까지 마쳤다. 드디어 강민재와 정수아의 초대 손님 100여 명이 참석하는 돌잔치 당일이 다가왔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거울 앞에 섰다. 예전에 자신은 거기 없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버려진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만의 정의를 증명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서울 강남의 한 5성급 호텔. 대형 연회장이 은하의 돌잔치를 위해 새롭게 단장되었다. 백색과 연핑크톤의 풍선, 정교한 꽃장식, 수제 디저트 테이블. 여진과 루미에르 팀이 만든 공간은 완벽했다. 초대 손님은 약 120명. 정재계 인사부터 연예인 지망생, 인플루언서, 그리고 민재의 사업 파트너들이 대거 참석했다. 연회장은 초호화 웨딩처럼 꾸며졌고 수아는 명품 드레스를 입고 사진 찍기에 바빴다. 어머, 역시 루미에르야. 여진 대표님이 손수하셨다던데. 이런 완성도면 가격이 몇 천은 들었겠네. 수아는 손님들의 칭찬을 들으며 우쭐했다. 그녀는 마이크를 잡고 웃으며 말했다. 모두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저희 딸 은하의 첫 생일이에요. 그리고 이 아름다운 자리를 준비해 주신 루미에르 한여진 대표님께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예전에 잠깐 인연이 있었지만 이렇게 다시 만날 수 있어서 영광이에요. 인연이라는 단어. 여진은 멀찍이 서서 그 말을 곱씹었다. 인연. 그것이 가볍게 말할 수 있는 단어인가.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들고 영상팀에게 신호를 보냈다. 연회장의 조명이 서서히 어두워졌고 스크린이 내려왔다. 음악이 흐르며 영상이 시작되었다. 첫 장면은 은하가 태어난 날의 사진. 병원에서 수아가 미소 지으며 아이를 안고 있는 모습, 민재가 눈물을 훔치는 장면까지. 그들은 사랑받는 부모였고 은하는 축복받은 아이였다. 사랑은 작은 손에서부터 다시 시작된다. 준석의 따뜻한 나레이션이 이어졌다. 손님들의 얼굴엔 미소가 번졌다. 누군가는 감동의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영상은 은하의 첫걸음마, 첫 생일 케이크 촛불, 가족 여행사진 등으로 이어졌다. 그런데 어느 순간 영상의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배경음악이 멈추고 화면이 정지되었다. 그 위에 텍스트가 뜨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 따뜻한 순간들 뒤에는 숨겨진 진실이 있다. 조명이 완전히 꺼지고 영상은 흑백으로 전환되었다. 정수아가 헬스장에서 한 남성과 다정하게 찍은 셀카, 민재가 회사 회계 담당자와 몰래 주고받은 이메일, 회사 자금이 사적인 카드로 결제된 내역. 이 모든 것이 아주 천천히 그리고 명확하게 스크린에 나타났다. 정적. 연회장은 숨도 쉬기 어려울 만큼 고요해졌다. 그러다 갑자기 스크린이 꺼졌다. 시스템 에러 혹은 누군가의 개입. 민재가 급히 마이크를 잡았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기술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영상은 오해입니다. 사실과 다릅니다. 저는 그저 과거의 감정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네요. 그는 여진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여진아, 이건 좀 너무하잖아.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안다. 하지만 애까지 끌어들이는 건 아니지 않니? 몇몇 손님들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속삭였다. 저 영상이 진짜야. 어떻게 저런 자료를 모았지? 그 순간 무대 뒤편에서 준석이 나타났다. 그는 손에 노트북을 들고 있었다. 방금 영상은 편집 시스템이 중단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백업을 준비했습니다.
그는 스크린 옆에 있는 보조 프로젝터를 연결했다. 다시 영상이 재생되었다. 이번에는 편집되지 않은 원본 영상이었다. 민재의 서류 위조, 정수아의 외도 증거, 여진이 받은 병원 진단서까지. 모든 것이 명확히, 날카롭게, 그리고 잔인하게 드러났다. 민재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고 수아는 입을 틀어막았다. 백혜숙은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한 채 얼어붙었다. 한 여성이 조용히 일어나 외쳤다. 이게 사실이라면 저희 투자도 조작된 건가요? 곧이어 여기저기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민재와 함께 사업을 준비 중이던 투자자들은 연회장을 빠르게 빠져나갔고 인플루언서들은 휴대폰을 꺼내 실시간으로 SNS에 영상을 업로드하기 시작했다. 여진은 무대에 오르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뒷자리에 앉아 이 모든 장면을 지켜봤다. 누군가 그녀에게 물었다. 여진 씨, 당신은 왜 지금에서야 이걸 터뜨렸어요? 그녀는 짧게 대답했다. 왜냐하면 오늘은 은하의 첫 생일이니까요. 이 아이는 진실 위에서 자라야 하잖아요. 그날 밤 뉴스포털 실시간 검색어 1위는 한여진, 2위는 강민재 횡령 의혹, 3위는 정수아 외도 영상이었다. 언론은 앞다투어 루미에르 영상에 대해 보도했고 투자자들은 민재의 회사에서 철수 선언을 했다. 수아가 모델로 활동하던 브랜드는 즉시 그녀와의 계약을 해지했다. 하지만 여진의 승리는 길지 않았다. 그 다음 날 익명의 SNS 계정에서 이런 글이 올라왔다. 한여진 대표, 전 남편을 망신 주기 위해 아이 돌잔치를 이용하다. 댓글에는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아이까지 이용하는 건 좀. 하지만 저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아무도 믿지 않았을 거야. 여진은 조용히 그 게시글을 내려다보았다. 그녀는 알았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된다는 걸. 영상이 퍼진 지 하루 만에 루미에르의 공식 이메일 계정은 수백 통의 메일로 가득 찼다. 어떤 고객은 다음 행사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통보했고 어떤 미디어는 사적인 복수를 공적 행사에서 벌인 파티 플래너라는 제목으로 여진을 인터뷰 없이 다뤘다. 그녀는 컴퓨터 앞에 앉아 메일 하나하나를 열어보았다. 내용은 대체로 같았다. 귀사의 도덕성에 의문이 듭니다. 어린아이의 생일을 복수의 장으로 만든 행위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회적 가치보다 개인 감정이 우선인 대표의 판단에 실망했습니다. 이메일을 닫을 때마다 심장이 조여드는 것 같았다. 그리고 그날 저녁 익명의 블로거가 포스팅을 올렸다. 한여진 대표의 복수극, 희생자는 은하하다. 블로그에는 여진의 사진과 함께 그녀의 병원 진단서를 캡처한 이미지가 함께 올라왔다. 모자이크 처리가 되어 있었지만 누구나 쉽게 그녀라는 걸 알아볼 수 있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가 남의 아이 인생을 망치려 한다. 그 문장을 본 순간 여진은 숨이 멎는 듯했다. 이건 단순한 비난이 아니었다. 이건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공격이었다. 이틀 뒤 루미에르의 본사 앞에는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취재 요청, 확인 요청, 사과 요구가 이어졌다. 직원들은 불안에 떨었고 몇 명은 조용히 퇴사서를 제출했다. 심지어 오랜 고객이었던 유명 배우의 웨딩 플래너 계약도 해지되었다. 브랜드 이미지가 타격을 입는다는 이유였다. 여진은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서류들을 정리했다. 그녀는 지치고 있었고 스스로도 혼란스러웠다. 내가 틀렸던 걸까? 너무 멀리 간 걸까? 그날 밤 어머니에게 전화가 왔다. 여진아, 괜찮니? 응, 괜찮아. 엄마는 뉴스 안 봤으면 좋겠어. 다 봤어. 그리고 솔직히 너무 놀랐어. 내가 그런 일을 할 줄은 몰랐어. 여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엄마는 그냥 내가 조용히 사라졌으면 했어. 그렇게 큰일 벌이지 말고 그냥 묵묵히 일하고 웃고 그래야 덜 아픈 거 아니겠니? 그 말은 잘못이 아니었지만 여진에게는 상처였다. 마치 그녀의 고통은 늘 조용히 감내되어야만 하는 것처럼 들렸다. 통화를 마치고 난 후 여진은 노트북을 닫고 창밖을 바라봤다. 도시의 불빛은 화려했지만 그녀의 내면은 텅 빈 어둠이었다. 다음 날 아침 준석이 사무실로 찾아왔다.
그는 늘 그렇듯 커피 2잔을 들고 있었지만 표정은 심각했다. 괜찮아? 괜찮은 척은 하고 있어. 영상 유출, 병원 기록 공개. 이건 선을 넘은 거야. 고소할 생각 없어? 여진은 고개를 저었다. 사람들이 진실을 보지 않으려고 해. 그게 가장 무서운 거야. 그들이 보고 싶어 하는 건 내가 얼마나 과한 여자인지, 얼마나 미친 짓을 했는지. 진실은 중요하지 않아. 준석은 조용히 말했다. 그럼 우리가 보여줘야지. 진실이 왜 중요한지. 그날 밤, 준석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새로운 영상을 업로드했다. 제목, 침묵하지 않은 여자, 그날의 진실. 영상은 여진의 병원 진단서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되었다. 정식 허가를 받은 인터뷰 형식으로 여진이 직접 자신의 진단에 대해 설명했다. 나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입니다. 그 사실을 안 이후 내 결혼은 점점 무너졌습니다. 남편은 날 불쌍하다고 했지만 나중엔 점점 무시했고 결국 나를 떠났습니다. 영상은 이어서 그녀가 받은 정신과 상담 기록, 이혼 당시의 이메일 증거들, 그리고 정수아가 보낸 협박성 문자까지 공개했다. 내가 왜 그날을 택했냐고요? 은하가 피해자라고요? 아닙니다. 진짜 피해자는 평생을 침묵 속에 살아온 저였어요. 이제야 말을 했을 뿐입니다. 영상은 단 18분짜리였지만 그 여파는 컸다. 댓글에는 다양한 의견이 달렸다. 이해가 간다. 그녀는 자신을 구한 거야. 돌잔치에서 저렇게까지 해야 했나 싶었지만 이젠 알겠다. 진실은 복잡해. 쉽게 판단하지 말자. 영상은 업로드 24시간 만에 300만 조회수를 넘겼고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다시 한여진의 이름이 등장했다. 며칠 뒤 강민재는 언론에 의해 본격적인 수사 대상이 되었다. 회사 내부 고발자가 나타나 자금 횡령과 세금 탈루에 대해 진술한 것이다. 검찰은 그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고 민재는 언론 인터뷰에서 모든 건 오해다라고 말했지만 대중의 반응은 싸늘했다. 정수아는 SNS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했고 광고 계약이 줄줄이 해지되었다. 그녀는 언론과의 접촉을 피한 채 잠적했다. 그 와중에 여진은 루미에르 본사에 다시 나타났다. 며칠간의 침묵을 깨고 그녀는 팀원들 앞에 섰다. 여러분, 정말 미안해요. 제 사적인 선택이 회사를 위험에 빠뜨렸다는 거 잘 알아요. 하지만 전 더는 침묵하고 싶지 않았어요. 누구보다 루미에르를 지키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만드는 행사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진심이 되기를 바랐거든요. 그녀의 진심은 조용히 울림을 주었다. 몇몇 팀원은 고개를 숙였고 일부는 눈물을 흘렸다. 밤이 깊어갈 무렵 여진은 준석과 함께 강 건너편 벤치에 앉아 있었다. 이젠 끝난 걸까? 그녀가 물었다. 아직은 아니야. 하지만 방향은 바뀌었어. 이제는 내가 쫓기던 사람이 아니라 너를 따라오는 사람이 생긴 거니까. 여진은 고개를 들어 멀리 반짝이는 도심의 불빛을 바라봤다. 이제 그 빛이 더 이상 낯설지 않았다. 몇 주 후 서울중앙지검은 공식적으로 강민재에 대한 기소를 발표했다. 혐의는 회사 자금 횡령, 세금 포탈, 그리고 가공 자문 계약을 통한 불법 거래였다. 여진이 제공한 자료와 내부 고발자의 증언이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다. 한때 성공한 청년 CEO로 불리던 민재는 구속 직전까지 변호사를 통해 무죄를 주장했지만 결국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정수아는 끝내 공식 입장도 없이 언론과의 접촉을 거부했고 그녀의 가족은 은하를 데리고 조용히 서울을 떠났다. 한때 SNS 팔로워 50만 명이 넘던 그녀의 계정은 완전히 사라졌다. 그리고 여진은 처음으로 진정한 고요함을 느꼈다. 하루는 뜻밖의 편지가 도착했다. 발신인은 백혜숙이었다. 여진아, 그동안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망설였단다. 너에게 상처 준 거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사과할 용기가 없었어. 그날 너의 영상이 끝났을 때 나는 내 평생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 내 아들은 내가 키운 그대로였고 내가 외면한 모든 진실이 내 눈에 담겨 있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만약 가능하다면 내게 직접 사과하고 싶어.
편지를 읽은 여진은 한동안 말을 잃었다. 눈물이 흐르진 않았다. 대신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풀리는 듯한 기분이었다. 오랜 시간 자신을 짓눌렀던 억울함이 더 이상 자신을 조여오지 않았다. 며칠 뒤 그녀는 조용히 백혜숙을 만났다. 커피숍 한켠에서 마주 앉은 두 사람. 혜숙은 달라진 얼굴로 여진을 바라봤다. 화장기 없는 얼굴, 주름이 깊어진 눈가. 보고 싶지 않을 줄 알았는데 와줘서 고맙다. 저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제가 왜 나온 건지. 혜숙은 잠시 침묵하다가 무언가를 꺼내 여진에게 내밀었다. 그것은 은하의 그림이었다. 알록달록한 색연필로 그려진 가족 그림 속 여진의 얼굴도 있었다. 그 아이가 널 기억하고 있더구나. 아직 어릴 텐데도 내 이름을 물어보더라. 그날 그 예쁜 언니는 누구야? 라고. 여진은 그림을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다. 은하가 자라서 이 모든 걸 알게 된다면 미워하진 않을까요? 아니야. 은하는 내 마음을 이해할 거야. 나도 이제야 조금은 알겠거든. 그 말에 여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 순간을 위해 싸워온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이 순간이 그녀의 싸움을 의미 있게 만들어주었다. 그해 겨울, 루미에르의 사무실에는 다시 따뜻한 햇살이 들기 시작했다. 잃었던 고객들도 하나둘 돌아왔고 팀원들의 얼굴에도 웃음이 번졌다. 여진은 준석과 함께 새로운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었다. 이름하여 진심의 순간들. 화려한 장식보다 사람의 진심을 담아내는 소규모 웨딩과 기념 행사를 기획하는 브랜드였다. 그녀는 감동과 공감을 핵심 가치로 내세웠다. 그러던 중 준석이 조심스레 물었다. 혹시 나랑 제주도 내려가서 소규모 웨딩 하나 할래? 여진은 그 말의 의미를 알아차렸고 천천히 웃었다. 꽃은 직접 고르고 케이크는 수제여야 해. 조건 맞춰줄 수 있어? 물론이지. 너니까. 그들은 조용히 그리고 깊게 서로의 손을 맞잡았다. 결혼식은 봄이 시작되는 제주의 작은 펜션에서 열렸다. 초대한 사람은 10명 남짓, 부모님과 가까운 친구들, 그리고 루미에르의 몇몇 동료들. 식장에서 여진은 흰 원피스를 입고 앞에 서 있었다. 누군가 축사를 부탁하자 그녀는 조용히 마이크를 들었다. 예전엔 항상 왜 나만 이런 일을 겪어야 하나, 왜 나만 아픈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알게 됐어요. 그 아픔들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고 이 자리에 서게 했다는 거요. 누군가 나를 미워하고 조롱하고 배신했을지라도 나는 그걸 이겨냈고 그래서 오늘 사랑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말에 모두가 박수를 보냈다. 이것은 화려하지 않은 결혼식이었지만 누구보다 진심이 가득한 결혼식이었다. 며칠 후 여진은 변호사를 통해 한 가지 조치를 내렸다. 은하의 이름으로 된 별표 은하재단 별표를 설립한 것이다. 정식 명의는 아니지만 그녀는 매달 일정 금액을 기부하고 아이들을 위한 심리 상담과 법률 보호를 제공하는 작은 공간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처음엔 작았지만 점점 입소문이 퍼졌고 비슷한 상처를 가진 엄마들이 찾아오기 시작했다. 대표님, 저는 그냥 참고 살았어요. 근데 그 영상을 보고 처음으로 내가 잘못 참았다는 걸 알았어요. 어떤 엄마는 눈물로 말했다. 여진은 조용히 그들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우리 이제는 말해도 되는 세상에서 살아요. 더는 조용히 울기만 하지 않아도 돼요. 어느 날 루미에르 사무실로 한 소녀가 찾아왔다. 중학교에 막 들어간 듯한 나이, 단정한 교복 차림의 아이는 여진을 바라보며 말했다. 혹시 한여진 대표님 맞으세요? 그래, 난 여진이야. 무슨 일이니? 저 은하예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날 돌잔치에 있었던. 여진은 숨이 멎는 줄 알았다. 눈앞의 소녀는 민재와 수아의 딸 은하였다. 이 편지 엄마가 남기고 간 거예요. 전 아직 다 이해는 못해요. 하지만 엄마는 늘 당신 얘기를 했어요. 나중에 크면 꼭 찾아가서 고맙다고 말하라고. 은하는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편지 봉투 안에는 짧은 메모가 있었다.
은하는 진실 위에서 자랄 수 있었어요. 당신 덕분에요. 고맙습니다. 정수아. 여진은 봉투를 가슴에 안았다. 그 순간 그녀는 알았다. 모든 아픔이 헛되지 않았음을. 그녀의 선택은 누군가의 인생을 바꾼 것이었고 무엇보다 자신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운 것이었다. 마지막 장면. 여진은 루미에르의 창가에 서서 봄 햇살을 맞고 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에 붙잡힌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타인의 상처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누군가 물었다. 복수였나요? 그녀는 조용히 대답했다. 아니요. 그건 내가 나로 살기 위한 시작이었어요.